안녕하세요. 태호쌤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너무 바쁘고, 우리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의 시험 기간이라서, 그 시험에 관련한 또 채점이라든지 문제 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강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굉장히 좀 애로사항도 좀 있었고, 주말에는 또 주말 나름대로 또 바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해드려야 되는데 못 해드려서 좀 아쉬움이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인벤터를 마치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인벤터 지금 하고 있는 중간에 이래 돼가지고요.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좀 제가 또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컴퓨터도 지금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컴퓨터도 지금 새로 막 들고 오고 뭐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뭐 굉장히 환경은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하기로 한 거니까 일단 되는 데까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뭐 죽이 되면 안 되겠죠. 맛있는 밥이 되야 되겠죠. 자, 인벤터 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회전까지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회전까지 했고요. 우리가 이제 자격증 과정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보니까 그 기계설계 산업기사가 이달 말이더라고요. 이달 말에 시험을 치시던데, 지금 그것도 고민이에요. 특강을 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데, 그 설계 변경 관련해서 특강을 세부적으로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면 기계설계 산업기사를 제가 하루 정도 빼가지고 한 여러분들 처음 도면 그리는 것부터 출력하는 것까지 해서 한 5시간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뭐 좀 쪼개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산업기사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어서 뭐 제가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제 인강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산업기사 시험 치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언젠간 하긴 할 게지만 지금 당장 코앞이잖아요. 일주일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는 인벤터를 제껴놓고 그걸 하기는 또 이상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뭐 진행 중인 인벤터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 122페이지 보면 로프트 나오는데 로프트하고 스웹은 건너뜁니다. 다시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로프트 스웹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로프트 스웹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게 그 곡면 모델링 하는데 쓰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지금 이 로프트 스웹은 그냥 여기 책에 나오는 거 외에도 좀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개념이 잡히면 모델링에 대한 전체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고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로프트하고 스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 주시고요. 쭉쭉쭉쭉 내려가면 리브가 나옵니다. 리브. 자, 리브가 중요한데요. 자, 리브라고 나옵니다. 리브 정의를 보면 열린 프로파일, 즉 계곡선이죠. 계곡선을 사용하여 두 개의 방향을 지정하는 보강대 형태의 피처를 작성한다 됐어요. 우리가 프로파일을 작성하면 이때까지는 어떤 게 있냐면 전부 패곡선이었어요. 패곡선은 모든 모서리가 닫혀져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계곡선은 말 그대로 한쪽이 열려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계곡선인데 어떻게 프로파일이 되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리브만 가능합니다. 다른 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배우는 모형에서는 리브만이 계곡선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브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정말 자주 보는데
리브에 대한 그림을 잠시 한번 보고 갈게요. 어떤 게 리브인지. 자, 리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신호등 흔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신호등 있죠. 거기 보면 기둥이 있어요. 기둥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여기에 있는 거, 요거. 여기에 있는 얘가 리브입니다. 이 부분이 리브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기둥이 한쪽으로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보강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강대 형태를 가지는 것을 리브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계 요소나 우리 여러 가지 기계 부품들 보면 이런 리브를 활용한 부품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동력 전달 장치나 편심 구동 장치 같은 경우도 리브가 잘 들어가죠. 그래서 리브 그리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근데 리브 그릴 때 우리가 중간에 있는 평면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인벤토에서 XYZ 중에서 평면을 XY 평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중간 평면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평면을 중간에다 놓고 그 중간에 있는 평면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평면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모델링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브에 대한 강좌이긴 하지만 중간 평면에 대한 강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어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니은자 모양의 이런 브라켓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이 형태로 리브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 볼게요. 똑같이 한번 그려 보는데요. 자, 인벤트 함 실행시키고요. 자, 인벤터에서 우리가 원점 열고요. XY 평면 잡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들어갑니다. 스케치 들어왔죠. 자, 이 스케치에서 방금 니은자처럼 저희가 그냥 스케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랑 모습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는 임의의 치수를 조금 주겠습니다. 두께를 5로 하고요. 자, 여기도 두께를 5로 할게요. 자, 그리고 교재를 다시 보면 교재가 각도가 45도에 위에 높이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략 치수를 조금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뭐 구속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자, 요게 폭 치수를 40이라고 저희가 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또 치수를 40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아래 위로 40짜리 니은 형태고요. 치수는 5 들어가 있습니다. 두께.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가고요. 자, 일단 뼈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 뼈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돌출을 합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이 잡히겠죠? 자, 프로파일 잡혔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프로파일 이렇게 돌출을 할 때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대칭이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범위에서 대칭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안쪽에 빨갛게 지금 이렇게 잡히잖아요. 자, 프로파일을 중간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XY 평면인 요 XY 평면을 우리는 이렇게 중간에 두고서 스케치한 면을 중간에 두고서 양쪽으로 돌출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프로파일이 이렇게 보이죠. 색깔 좀 바꾸고요. 자, 여기 프로파일이 이렇게 지금 빨갛게 보이죠. 지금 우리 이게 XY 평면이잖아요. 자, 이 평면에 프로파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프로파일이 있고요. 이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돌출을 하는데 이 스케치 면이 기준이어서 대칭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스케치 면을 중간에 두고요. 이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치수, 이쪽으로 원하는 치수. 지금 여기 10mm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으로 5mm, 한쪽으로 5mm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돌출을 해서 이 전체 길이 값이 10mm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칭 기능입니다. 대칭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중간에 둔다는 거죠. 이게 중간 평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 평면 개념은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 중간 평면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거리 값은 조금 우리가 여기 40 해놨으니까 거리 값도 쉽게 40으로 만들게요. 그럼 이렇게 늘어나죠.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우리가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리브는 여기 중간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중간을 이렇게 지나갈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모델링을 하게 되면 뭔가가 있어야 되죠. 그게 뼈대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떤 게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쪽 면을 잡고요. 여기다가 스케치를 다시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스케치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할 거예요. 스케치를 하는데 자, 선 해서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갔네요. 자, 여기 높이의 치수가 10mm고요. 이게 10mm죠. 자, 그리고 얘를 잡고서 조금 당기면 내려옵니다. 여기 치수가 이게 5mm고요. 그리고 얘와 얘의 각도가 45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볼까요? 자, 여기서 간격이 얼만큼 떨어졌다가 없거든요. 자, 간격 치수를 그냥 2mm 하나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5mm라고 간격 치수 이렇게 줄게요. 자, 이렇게 간격 치수 5mm 주고요. 다시 볼까요? 10mm 올라가고요. 각도 45도로 가고요. 5mm 갔는데 이건 구속이 됐네요. 거리값이 빠져 있는데 구속이 됐어요. 희한하네요. 자, 그래서 5mm를 하나 더 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를 이렇게 이제 보면 제가 스케치를 한쪽 면에다가 했습니다. 이쪽 면에다가. 자,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가고요. 리브. 자, 리브 하기 전에 돌출을 한번 볼게요. 돌출. 자, 이 형상은 저희가 프로파일을 돌출로도 쓸 수 있죠. 자, 돌출 클릭. 그러면 돌출 같은 경우는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면이 없어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합집합으로 붙여서 이렇게 작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리브 두께가 10mm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리브는 이게 안 됩니다. 리브는 한쪽이 어딘가가 막혀 있어야 돼요. 한쪽이 어딘가가 막혀 있어야지만 리브가 만들어져요. 자, 리브를 보시면 리브. 자, 여기 보면 평면의 수직이라는 게 있고요. 리브에 이렇게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평면의 수직이라는 게 있고요. 평면의 평행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면의 수직은 잘 쓰질 않아요. 이건 이제 사안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지금은 평면의 평행으로 리브를 그립니다. 대다수 리브 그리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안 바꿔 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꼭 평면의 평행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걸 꼭 바꿔 주시고요. 프로파일 지정하는데 프로파일을 지정할 때 우리가 돌출이나 이런 거 한 것처럼 여기 있는 닫힌 패곡선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리브 선을 지정합니다. 선 클릭. 자, 선이 빨갛게 지정이 됐죠. 근데 리브가 안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방향이 문제라서 그래요. 자, 프로파일을 이렇게 전체를 지정한 게 아니고 우리는 리브의 요 선만 지정한 거거든요. 요 선을 이용해서 닫혀져 있는 방향으로 뭔가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방향 1, 방향 2가 있어요. 그러면 방향 1이나 2로 여기를 바꿔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돌출은 뒤에 어떠한 면이 없어도 이 형태만을 가지고 돌출이 가능한데, 리브는 뒤에 뭔가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면 돌출이 되지를 않아요. 이게 없다면 리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께에 대한 방향이 나와요. 여기 있는 요 선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지정하는데,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대칭이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대칭이라는 거는 이 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가는 게 대칭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면이 없죠. 여기에는 빈 공간이에요. 그죠? 여기는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형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모서리 끝에 리브를 만들게 되면 방향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방향을 이렇게 지정을 별도로 해 주셔야지만 리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 선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해되죠? 자, 스케치한 요 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리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깥쪽으로 하면 리브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왜?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돌출과는 리브가 조금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왜 리브를 쓰는지는 조금 후에 다시 알려 드릴게요. 왜 리브를 쓰는지는 조금 후에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자, 안쪽 방향을 지정해 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출이 되어서 여기가 닫혀져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이 선이 닫혀져 있는 면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리브를 만들어 주는데, 방향을 반대로 하면 닫혀져 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빈 공간이 되어서 만들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에다가 리브를 작성하는 경우는 극히 없지만, 리브의 기본 개념은 항상 한쪽을 막아주고 그 막아준 쪽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그려주는 게 리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방향이 안 맞거나 아니면 대칭일 경우에는 리브를 못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돌출 방향 1, 2는요, 세부에 있는 1, 2는 이건 뭐냐면요, 리브를 이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여기 개념이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갈게요. 여기에 있는 1과 여기에 있는 2의 차이점은, 일단 우리는 지금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방향은 현재 여기에 우리가 스케치한 선을 기준으로 안쪽을 얘기합니다. 안쪽 방향. 이 안쪽 방향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닫혀져 있는 면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리브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리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방향은 이게 됩니다. 자, 여기 리브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빈 공간이잖아요. 빈 공간이기 때문에 리브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처음에 옵션이, 여러분 리브를 선택하실 때 물론 우리 교재에도 잘 나와 있지만, 평면의 직각이냐 혹은 평면의 평행이냐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평면의 직각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충분히 다르게 다 그립니다. 그래서 평면의 평행이라는 옵션을 꼭 보십시오. 만약에 리브가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꼭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이브에서 요 방향이 이 스케치 선을 기준으로 밖으로 가 있는지 혹은 얘처럼 안으로 가 있는지를 먼저 지정해 주셔야 돼요.
당연히 안쪽으로 가야 이 여기에 있는 면을 기준으로 리브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바깥쪽으로 가면 허당이기 때문에 만들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방향 1, 2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 1, 2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향 1, 2를 가지고서 리브의 방향을 정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두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께에 대한 방향 1, 2를 보셔야 되는데 이 두께에 대한 방향 1, 2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리브의 스케치가 이렇게 끝면에 존재하고요. 끝면에 존재하고 여기 있는 방향 1과 방향 2는 이 방향과 이 방향은요.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이게 방향 1번, 방향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이. 왜냐면 우리 모델링 하다 보면 화면이 확 돌아가잖아요. 여기 있는 B큐브가 화면을 자동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요 모양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2번은 여기 잘 보면 여기 빈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리브는 빈 공간에다가 못 만들어요. 항상 뒤에 뭔가가 이렇게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1번 쪽으로 해 주셔야 여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칭은 프로파일 기준으로 여기 있는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얼마, 한쪽으로 얼마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뭐죠? 빈 공간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만들 수가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를 하실 때는 자, 처음에 다시 어느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방향이 안 나온다. 그리고 여기 방향도 바꿔봤는데도 방향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걸 선택해 주시고 방향을 여기서 한 번 더 화면에 나오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과 방향 2가 선택이 되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두께, 예를 들어서 5mm 이렇게 5mm 나가죠. 그러면 확인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리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면의 끝에 만드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리브는 이렇게 끝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극히 없어요. 대다수 어떤 물체의 중앙에 리브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중앙에 리브가 만들어지려면 스케치를 어디에 해야 되냐면 중앙에 하셔야 돼요. 내가 리브를 만들고 싶은 중앙에다가 스케치를 해야 돼요. 자, 중앙에다 스케치하기 위해서는 평면이 필요하죠. 근데 방금 저희가 돌출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스케치를 여기 지금 이렇게 중앙에다 놓고 양쪽으로 돌출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앙에는 뭐가 존재한다? XY 평면이 존재하죠. 우리가 XY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 존재하고 있는 XY 평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자, 단면을 봐야 되니까 F7번 눌러서 단면으로 바꾸고요. 자, 단면 바꾼 상태에서 선에서 다시 제가 그려볼게요. 자,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요. 치수 넣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5고요. 자, 여기는 5로 줄게요. 앞에 있는 그림이랑 조금 틀리게 그릴게요. 이건 45도. 자, 그리고 높이값 여기도 5라고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나가서 자, 리브. 자, 잘 보세요. 평면 먼저 바꾸고요. 수직, 평면의 수직인 걸 평면의 평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불 들어와 있죠. 클릭해서 지정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바로 만들어지죠. 여기 방향이 웬만해서는 맞아요. 여기가. 자, 요거 방향 1번이 어떻게 된다? 여기 닫혀져 있는 면에 이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리브예요. 그리고 방향 2번이 뭐죠? 바깥쪽으로 빈 공간 쪽으로 나오는 프로파일이죠. 그래서
빈 공간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방향 1번.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프로파일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리브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뭐예요? 두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를 줄 때 리브는 중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칭 옵션이 들어갑니다. 두께가 5일 때 좌우로 2.5, 2.5 이렇게 자동으로 나가면서 5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방향을 다시 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리브는 뭐라고요? 정중앙에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출을 하거나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평면을 중앙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중앙 평면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돌출이나 회전이나 등등을 하실 때 대칭으로 처음부터 돌출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앙 평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중간 평면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모델링을 하실 때. 그래서 나중에 또 모델링 하실 때도 제가 중간 평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평면을 중간을 놔두고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대칭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패턴으로 돌린다든지 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중간 평면에 대한 개념을 꼭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하면 이렇게 리브를 만드는데, 자, 이런 의문점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리브나 돌출이나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굳이 뭐 리브 할 필요 뭐 있나요? 삼각형 형태로 그려서 돌출하면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하고, 그런 의문을 안 가지셨다면 좀 가지세요. 가지셔야 돼요. 왜 리브를 써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왜 리브를 써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열어서 제가 다른 형태로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원통을 하나 만들고요. 40짜리 원통이고요. 자, 얘를 도출을 할게요. 얘도 40으로 도출하고요. 자, 이렇게 원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밑바닥에 판이 하나 있어요. 판때기가. 자, 여기에 두 점 중심점식 사각형으로 이렇게 판때기 하나 크게 만들게요. 하고 치수를 주겠습니다. 자, 얘 치수는 70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70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나가고요. 자, 돌출 한번 더 할게요. 반대로 올라가고요. 두께는 10mm라고 주고요. 확인. 자, 우리 동력 전달 장치나 편심 구동 장치 보면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위에 박스가 있고요. 혹은 원통이 있고요. 여기를 뭔가가 지나가죠. 축이 지나가고요.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리브가 있어요. 리브가. 중간에 리브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리브가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중간 평면이라고 해서 XZ 평면이 잡힙니다. 자, XZ 평면이라고 이렇게 중앙을 지나가는 평면이 잡히죠. 여기다가 보통 중앙에다가 우리가 리브 작업을 많이 하죠. 자, 여기로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F7번 단면 해서 여기다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선에서 이렇게 하나 그립니다. 자, 그리고 치수 넣어줍니다. 여기 안 붙었네요. 자, 여기 형성투영 한번 해줘야 되겠죠? 원이잖아요. 원통이라서 지금 여기 끝을 못 잡았는데 여기는 형성투영 클릭하면 이렇게 파랗게 잡히죠. 자, 일치구속으로 이 선과 여기 있는 점을 클릭하게 되면 이 점이 이 선 위에 붙습니다. 자, 일치구속으로 붙여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자,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선을 따라 움직여요. 요 끝은 항상 선에 붙어 있어요. 자, 여기도 일치구속으로 여기도 붙여야 되겠네요. 자, 여기가 안 잡힐 거예요. 잡히네요. 다행히. 이렇게 잡고요. 여기 끝도 어떻게 돼요? 여기 선에 위에 이렇게 붙었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점과 선을 붙이는 기능은 일치구속 조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점과 선을 붙이거나 선과 점을 붙이거나 똑같은 얘기죠. 혹은 점과 점을 붙일 때도 일지구속인데 이 일지구속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기서 치수를 줍니다. 자, 아까 우리 줬던 거랑 비슷하게 한번 줘볼게요. 5라고 주고요. 여기에도 5라고 주고요. 자, 구속됐네요. 높이 치수 두 개 딱 주니까 여기는 구속이 됐네요. 각도 치수 주질 않아도. 아까는 생긴 게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이제 선만 하나 쭉 꺼왔는데 뭐 꺾어지기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꺾어지면 틀린 거 아니냐요? 아닌가요?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거나 뭐 저렇게 생기거나 똑같습니다. 리브는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걸 이렇게 그릴게요. 자,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5. 자, 요거 치수 요렇게 15도. 자, 그리고 여기서 높이 치수. 자, 요런 형태로 그렸습니다. 아까랑 동일하죠. 요런 형태로 그렸는데 잘 보세요. 스케치 마무리 나갑니다. 자, 이걸 그냥 돌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프로파일 잡히잖아요. 이렇게 딱 닫혀진 프로파일. 왜냐면 형상투영 했으니까. 형상투영은 우리가 형상투영은 우리가 스케치에서 선을 그리는 역할이랑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상투영한 자리는 우리가 굳이 선을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얘가 선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다 합니다. 그래서 형상투영은 굳이 선을 그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대칭으로 우리 보통 리브는 중앙에 많이 생기니까요. 리브 두께 한 6 정도가 가장 많아요. 6, 뭐 8, 9 막 이래 되는데 6으로 했을 때 자, 이러면은 리브 만들었잖아요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위에서 보면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가 B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빈 공간 나오는 거? 여기 빈 공간이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되죠? 얘가 원통이기 때문에 그죠? 원통이기 때문에 리브가 여기 빈 공간이죠. 돌출은 우리가 스케치를 하면 자, 돌출은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직선으로만 형태를 만들어줘요. 근데 얘는 곡선이란 말이에요. 원통이란 말이에요. 원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리브가 이렇게 돌아가줘야 되거든요. 원통이랑 맞춰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돌출 옵션을 써서 모형을 만들어 버리면 여기가 이게 뻥 하고 비어 버립니다.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러면 모델링이 에러 나요. 나중에 여기 목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목깎이 안 되죠. 여기 이만큼 떠 있는데. 자, 그래서 리브를 그릴 때는 별도의 리브 기능을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요거 지울 때 돌출 가서요. 우클릭한 다음에 삭제. 자, 요거 체크 해제하면 스케치는 안 지워지죠. 사용된 스케치는 남겨둡니다. 확인. 자, 우리가 돌출한 것만 지웠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리브를 합니다. 순서 평면의 평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릭. 프로파일, 요게 프로파일이에요. 요게 프로파일이에요. 우리 방금 그린 선. 클릭. 어떻게 되나요? 바로 리브 잡아주죠. 자, 두께 똑같이 6이라고 줘볼까요? 확인. 자,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대칭으로 3mm, 3mm 갑니다. 확인. 자, 이번에는 위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이렇게 R로 돌아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리브는 이 기능이 있어요. 공면이든 어디든 이렇게 리브를 그리게 되면 리브가 얘가 그 면에 맞춰서 이렇게 반듯하게 돌아가요. 부드럽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목깎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근데 아까 돌출처럼 여기가 일자로 탁 튀어나오면 여기 목깎이를 못해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모델링이 안 맞는 거죠. 굳이 여기에다가 돌출을 쓰시겠다면 돌출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 안에 집어 넣어서 돌출을 하셔야 돼요. 스케치가 이 안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모델링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냥 여기에 선만 쭉쭉 그어 주시면 되죠. 선만 쭉쭉 그어 주시고 요 리브 선 요것만 쭉쭉쭉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취소 넣어서 구속 완전히 잡아주고 리브에서 나오면 얘가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원통일 경우에는 원통면까지 부드럽게 원통 형상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리브와 돌출의 가장 큰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브를 그리실 때는 리브 옵션을 이용해서 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리브 옵션을 이용을 꼭 하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스케치 방법에서 리뷰에 대한 설명 쭉 나오죠. 여기에서도 프로파일 선택하고요. 생성 방향 설정한다.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생성 방향. 그리고 어디 쪽 방향일지, 앞으로 튀어나갈지 안으로 들어올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께 줄 때 중간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주는 게 보통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뭐 두께 유형인데 요런 경우 있어요. 요렇게 뼈대만 요렇게 만드는 리뷰도 들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렇게 뼈대만 만드는 리뷰는 잘 없습니다. 만약에 요렇게 바꾸고 싶다면 위에서 우리 인벤터에서 자, 요 리뷰 있잖아요. 여기 아이콘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옵션만 현재 요걸로 불이 들어와 있는데 요것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뼈대를 이용한 리브를 만들게 돼요. 여기도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R은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치수가 하나 더 나오죠. 자, 이 치수는 이 뼈대의 두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뼈대의 두께, 여기를 예를 들어서 3으로 하면 이렇게 더 두꺼워져요. 그죠? 여기를 뭐 1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뼈대의 두께만을 다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옵션을 선택하면 여기가 이렇게 새롭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리브는 요걸 많이 선택을 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와 돌출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제가 짬짬이 좀 짧게라도 뭐 10분, 20분이더라도 시간을 좀 내서 기능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